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1주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난주에 그 오리엔테이션 OT 시간 B반, C반, D반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게 온라인 동영상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제가 그날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이 1년간 수업을 했지만, 음, 이런 정보 같은 거에도 너무나 지금 취약하게, 잘 모르고 계시고,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많은 걸 전해주고 싶은데,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그렇다고 제가 동영상으로 수업할 때 뭐 이게 정보다 해가지고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명함을 드렸어요. 그죠? 저는 이제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바로 건너편에 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복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걸 취득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뭘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갈팡질팡한다. 그러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꼭 전화를 주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나름 바쁜 사람이에요. 아셨죠? 전화를 주시고 오되 저녁에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 상담을 가르치면서 저도 제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애 아빠하고 한 공간에서 살지만, 거의 조론이나 다름없어. 왜냐면은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애 아빠는 내가 이제 뭐 밥이나 반찬 해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차려 먹고, 저보다 요즘은 좀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 왜?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일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일찍 들어와서 식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개의치 않고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저녁에, 낮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교수님, 저녁에 찾아뵈도 될까요? 전화 주시고 오십시오. 근데 비싼 거는 못 사드려요. 딱 가격 적정 10,000원. 뼈다귀 회잡고 저희 1층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의 행복. 그래서 더 비싼 거 드시려면 10,000원 이상은 선생님들이 내고 드시기.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학년 말이니까, 노인복지 파트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회복지를 끝마무리 하시고,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싹싹 편입도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편입을 함으로써 또 이제 석사, 박사까지도 가실 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냥 네이버에 최우정 치면은 서울시 의장인 최우정 시의원이 나오는데 고양시 최우정 검색하면은 만학도 최우정의 기사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저에 대한 기사가 이 최우정 교수라는 사람이 진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저는 늘 사람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어요. 왜? 나의 열정은 다른 데 있고 맨날 푸시푸시푸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물론 딸은 제 눈높이에 잘 맞게 키웠어요. 근데 아들은 제가 너무나 속상한 면이 많습니다. 요번에도 저를 좀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런데 막 제가 다혈질이에요. 최씨라서 막 미치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화를 참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 딸한테 그랬어요. 너 걔한테 전해라. 결혼할 때 딱 2천만 원만 주겠다고. 나머지 네가 알아서 모든 인생을 살아라. 이제 만으로 29살인 애한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같이 맞닥뜨리면은 더 어긋날까 봐 제가 딸한테만 이제 말을 전해요. 그래서 며칠을 지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아들한테 잘 따뜻하게 다가야겠구나. 이제 사이가 조금 좋아졌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말로만 상담 치료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아이부터 나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잘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잘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진짜 며칠 동안 제가 토요일 날까지도 너무나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또 선생님들을 보니까 웃는 얼굴로 제가 그냥 신데렐라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그럴게요? 소파에 누웠는데, 아들, 나 믿을게. 딱 그 한 단어만 했습니다. 네가 잘 그 문제는 잘 해결할 거라고 본다. 그냥 믿을게. 그리고 나중에 정 안 된다 싶을 때는 엄마한테 얘기해. 그 다음에는 엄마가 해결할게. 궁금하죠? 무슨 내용인지. 이거는 나의 자존심이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족 상담 또 치료의 수업을 맡으면서 나의 마음을 또 이렇게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죠? 내 가정부터 못 돌면서 뭘 상담하고 뭘 치료한다고 수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험을 들었지만 진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토요일 날 너무나 반가웠고요. 네,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낸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족 상담 및 치료에 있어서 아이고, 자, 이제 봅시다. 이 책을 보면은 가족 상담, 가족 치료의 정의. 그래서 여기서 정의 보면은 교과서 지금 선생님들 42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상담은 뭐예요? 요즘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가족 간의 사이에서도 다 피폐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엄마, 나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에다가 연결을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종합검진이 중요한 게 얘가 심리적으로 이게 공황장애 같은 비슷한 게 생기지 않았나. 늘 엄마의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가 허덕이고, 엄마의, 자기가 잘못되면 그 싸늘한 눈초리가 너무나 싫고, 그리고 공부는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 몸이 밑으로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머리 뇌에 문제가 있는지 알고 빨리 예약해가지고 또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증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심리적으로 이제 편안한 마음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조 내에서 저도 지금 가족 내에서 잔잔하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우리 아들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은 가족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담 접근법이다. 그래서 어제 제 딸이 이제 원흥역에 살아요. 결혼해서. 그래서 어제 오라 그랬어요. 그 유모차 밀고 왔어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니? 걔는 네 동생은 나한테 말을 안 한다. 그러니까 둘이 통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다려 봐줘. 그냥 아는 척 하지 말고 더 이상 엄마 내가 자기한테 다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공유할 테니까 그냥 엄마는 참고 기다려 달라고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다려 보겠습니다. 속상해요.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선생님들도 다 겪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저만 겪나요? 다 가정 내에서 한두 가지씩, 한 가지씩이라도, 겪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은 제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받았어야만 저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됐을 거라고 봐요. 저로 인해서 주변에서는 저보고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랬거든요. 정신과 상담.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딸한테만 집중하고 아들은 팽개쳐 버리고 저희 딸이 예중예고 나왔을 때 그 달란트가 없는 애를 제 욕심으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이대 피아노과가 목표였는데 못 갔어요. 왜? 재능이 없는 애를 갖다가 엄마의 욕심으로 그렇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저는요 애는 피아노를 못 치지만 제가 교수들한테 더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음악회 한다 보면은 그 티켓 사가지고 주변에 돌리고 주변에 안 가더라도 티켓을 또 그냥 몇십 장씩 사서 제가 이제 팔아줘야 되니까 스를 또 맡고 계시는 교수님이시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헛되고 헛되도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상담을, 애들 초등학교 때 상담을 받았으면 딸내미만 데리고 그렇게 레슨 다니고 아이는 저희가 음악회에 갈 때 고추장에다가 밥 비벼 먹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미안해요. 주변에서 저한테 요즘 그러더라고. 네가 나쁜 애다. 여기다 사실 저한테 욕했거든요. 미친 X라고. 근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욕을 먹어도 싸! 제가 그러고 다녔으니까. 진작 이 상담을 받았으면은 내가 좀 더 현명한 엄마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 무슨 해결점, 문제점이 있다. 그냥 쉬쉬하지 마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 겪었던 일입니다. 쉬쉬하지 마시고요. 상담을 받으세요. 저는 애들 초등학교 때 우리 레슨 선생님 중에 새끼 선생님도 저희 방에 이제 방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 선생님이 왔을 때 선생님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 혜원어머니, 왜 이렇게 아들 쳐다볼 때와 제가 이름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 이 아들 쳐다볼 때와 이 지금 딸을 쳐다볼 때 눈빛이 달라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저에 대해서 낌새를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 상담 한번 받아라. 왜? 그 애한테 딸한테만 올인을 하니까 남편? 남편은 늘 술 마시고 들어왔죠. 알고 보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기 싫으니까 카페, 술 킵해놓고 거기서 술 마시고 늘 들어오는 거야. 늘 술 마시고. 제가 얘기할까요? 어느 날 아침, 남자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협박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자애, 남자로부터. 그러면서 저 살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애 아빠니까. 애 아빠니까. 그래서 가족 상담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의사소통, 갈등, 문제 등을 다루는 전문적인 상담이다. 그래서 꼭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또한 치유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현명해요. 왜 주변 사람이 현명한 줄 아세요? 제 딸이 제가 그러니까는 영어 강사도 했었습니다. 전공은 독일어지만 영어 강사를 91년도까 92년도까지 했어요. 근데 영어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항상 먼저 학원 가기 전에 다 초급, 중급, 고급까지 가르친 다음에 영어 학원을 보내요. 그래서 영어는 잘해요. 그런데 왜 주변 사람들이 더 현명하냐면은 제 딸이 외고반, 그러니까 최고반에서 이제 그 중학교 때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 외고 보내자. 고양시에 있는 고양 외고로 보내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원장 미친 여자 아니야? 어떻게 예중한테 외고를 가라고 할 수가 있니?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원장님의 눈이 정확했다는 거죠. 너무나 정확했던 거예요. 우리 애는 피칠 애가 아니었어요. 어학적으로, 엄마 닮아서 어학적으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 애를 달달달달달달달 피아노 치다가 딱 50분 돼서 나오면 물 마시러 50분마다 정확히 나왔어요. 그럼 나는 죽이치 난리를 치고.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었겠습니까? 늘 살얼음판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문제의 원인은 누구였다? 바로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딸하고 걔가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사이가 좋아졌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이해를 못했어요, 서로가.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는 결혼하면서 애 낳으면서 그런데 그런 거 아세요? 피는 못 속인다고? 걔가 저한테 대들 때 보면 저의 20대 모습에 그 앙칼진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피는 못 속이는구나. 그런 걸 가끔가다 끔찍하면서 제가 놀래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간에 의견 조율, 문제 해결, 갈등 관리, 의사소통 개선 등을 지원하며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딸은 결혼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 아이랑 한 번도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서 2달 전에 저 라페스타에서 어디 모미를 먹으러 가는데 저 딸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저는 누가 제 팔짱 끼거나 손 잡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왜 팔짱 끼고 가고 손잡고 가고 어디 막 그냥 이런 놀러 가면.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돼, 적응이 안 돼. 우리 딸이 딱 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니까 빼야지 하는데도 제가 억지로 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씩 조금씩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지금 가족 내에 무슨 문제, 해결할 문제, 어떤 갈등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암시적으로 지금 느낄 거예요. 최호정 교수의 가정은 그렇게 평탄한 가정이 아니었구나. 남들이 보기에 샤방샤방한 가정이 아니었구나. 한 번도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간 적이 없어요. 왜? 그 시간에 애를 피크를 시켜야 되니까. 고3 때 처음으로 양평인지 어딘지 펜션을 얻어서 놀러 갔습니다. 우리 딸 고3 때. 그때 우리 딸애들, 엄마, 우리 가족들 처음으로 놀러 온 것 같아. 너무나 한심하게 살았던 거죠.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그 아이를 기를 때 순간순간에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가족 내에 나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른 일로 해서, 아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제는 제가 터득한 거 뭔지 아세요? 다혈질을 해가지고 죽여 막 그러다가도 조금 숨고르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겠다는 그런 현명한 방법이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죠. 그저께 일요일 날 제가 아들한테 너 믿는다. 딱 그 소리만 했습니다. 가족 상담은 다양한 가족 상황과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며 기능적인 가족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가 우리 아들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부원장님한테 그래서, 쟤나 그냥 아들 없는 셈 친다. 막 흥분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싫은 거야. 흥분했을 때 얘기해, 흥분했을 때. 근데 흥분 가라앉히고,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고, 엄마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나중에 도움을 주겠고, 이런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아들한테, 좀 더 엄마다운 모습을 성장하면서 누나한테만 푸시푸시하고 자기한테는 돈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고 늘 원망하는 우리 아들한테, 음,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요번에 걸림돌이 뭔가 생겨서 실망을 했죠. 다 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탓이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기능적인 가족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거. 또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구조,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해서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 제 42쪽에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체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위해 대인관계 기술,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그죠? 저는 남편보다도 사실은 1순위가 아이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라보는 이 두 남자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엄마는 누나한테만 돈 다 쓰고 그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희가 레슨비를 100만 원을 딱 찾으면 레슨비 하려고 그때는 교수 레슨은 25만 원, 강사급은 15만 원, 새끼 선생은 8만 원. 이걸 갖다 식탁에다 딱 놔. 제 잘못이죠. 제가 돈 무서운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레슨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거의 50%만이라도 아들한테 투자하고 아들한테 썼으면 이런 원망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와서 이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니까 아이들 머리는 벌써 다 커버렸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저의 행동을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엄마 이랬잖아. 어쨌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선생님,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마냥 어린애로 취급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인지가 있고요. 다 인풋, 다 받아들이는, 어, 그런 뇌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어른들의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조정한다. 따라서 가족 상담이란 뭐라고요? 가족 상담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서 개인을 바라보는 거다. 그죠? 한 개인, 한 개인. 아마 제 수업을 지금 들으면서 저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과 공유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지금 제가 많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저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가정이라면은 그저 우리 조금씩 느리게 가고자 해요. 그죠? 그래서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의 관계 중심의 관점에서 관계 지향적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 중에 전도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목사님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할 말을 우리 최우정 교수가 하고 있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많은 성도들, 그죠? 다양한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 다 종합병원이다.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그죠? 여기 아픈 사람, 저기 아픈 사람, 여기서 치어서, 저기서 치어서, 그저 주님하고 바라보는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자 하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는 거. 그래서 가족 상담의 사전적 의미는 문제와 개인의 심리적 장애가 가족 간의 왜 이렇게 찔리죠, 진짜. 이 수업을 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찔리네요. 저 잘할게요. 잘하겠습니다. 문제와 개인의 심리적 장애가 가족 간의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된다는 전제 아래 가족 간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다양한 부정의 현상들을 치료하는 집단 치료의 일종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어떤 해결해야 할 실마리,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 집안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해 줄까요? 제가 아는 언니가 남편이 저랑 너무너무 친해요, 그 언니랑. 그 남편하고도 너무너무 친해. 그 남편,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남편보다 7살이 많아. 겉으로 보기에는 참, 문제가 없는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얘기를 얘기를 나누다 보니 부인한테는 얘기 못하는 우울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 쓰니까 참 화기애애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이 남편하고 대화를 통해서 느낀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항상 이 언니는 자기가 7살이 많으니까 어려 보인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자기의 눈높이에 맞지 않음으로써 지적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다음부터 봤어요. 진짜 지적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지적질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 이 언니는 이게 습관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심리적인 어떤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아세요? 저 차에다가 그 번개탄 있죠? 번개탄도 가지고 다녔어요. 신앙심이 진짜 깊은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서 번개탄도 가지고 다녔습니다.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심리적인 장애, 우울감, 공황장애, 아무것도 풀 수 없는 거. 그저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애 시아버님도 목사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이 목사 가족으로 결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딸도 소개팅을 했을 때 그 남자친구가 아버님이 목사를 한 걸 모르고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근데 엄마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뭐야? 얘기해봐. 그랬지. 그랬더니 그 오빠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딱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 왜 하필 목사야?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저는 예스노가 분명하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래서 가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거짓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안 해봐서 어느 순간에 이게 나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저런 모습을 보일까? 힘들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어. 근데 이제는 제가 2017년 석사 들어가고 2019년 제 센터 1월 3일 날 오픈했고 이제 고양시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똑똑해지더라고요. 제가 야물어지고 똑똑해지고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지고 아, 그래서 이게 경험치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또 당할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는 동관계는 이제 정대로 안 할 거고. 저는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 저는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힘드니까 그러나 보다. 이제는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항상 하하호호 웃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저는. 근데 그게 제가 제 안에서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아닌데? 스스로 보대끼는 거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진짜 부탁하고 싶어는 내 안의 문제, 이걸 진짜 풀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는 꼭 상담을 받아서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자, 가족 상담 및 가족 치료의 정의에 있어서 가족은 지금 뭐래요? 그래서 가족은 인류의 성장과 발전, 문화 전달의 필수적인 집단으로 사회의 기본단이다. 혈연이죠? 가족, 혈연적 연결을 기반. 그러니까 저 아들도, 제 아들도 제가 낳은 아들이잖아. 잘못을 해도 어떻게, 내 아들인 걸. 너무 속상해 하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서 만난 저희 부원장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네가 내 동생을 때려주고 싶더래. 너 그날 막 그냥 그러는 거 보고. 아들이 설사하더라도 너는 보듬어 줘야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또 그 언니의 말을 듣고 반성을 했습니다. 왜? 맺어진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지만 속상하고 열은 나지만 이 피, 남이었으면 제가 울그락불그락 했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 혈연적 연결 어떨 때는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어때요? 자를 수가 없는 게 또 혈연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혈연적 연결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연적인 집단이다. 그죠? 내가 억지로 맺어진 집단이 아니라 혈연을 기반으로 한 자연적인 집단. 또한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가족은 귀중한 생존 가치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다 가족의 상태가 매우 약화되거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서로 이기적이 되는 거야. 가족 안에서도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다 보면 이제는 유일한 나라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어디 가요? 다 도망갔나요? 도망간 게 아니라 잠시 외면과 그냥 불편해서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 가족 상태 매우 약하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외면하고 싶어도 못할 수, 못하는 게 이 혈연적 연결 때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상담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족까지 그래서 뿌리까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원가족부터 이해를 해야 돼서 가족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가족 치료 모델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약 25년 동안 주로 미국에서 발전해 왔고요. 내담자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치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도 어때요, 지금? 내담자의 그 개별적 상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 그런데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여전히 문제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거죠. 자, 가족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가장 기본 단위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가족 치료법은 여기서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정신분석적 가족요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있어요? 행동주의적 가족요법, 체계적 가족요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어디가 있어요, 지금? 43쪽에 있죠? 43쪽이면 가족치료법은 세 가지 주요 정신분석적,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체계적. 그래서 정신분석, 정신분석적
정신분석적 역동적 이론을 가족에게 여기서는 가족에게 적용하여 내담자의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거다. 내담자의, 그죠?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여기서는 같이 참여시키는 거다. 여기 나오죠? 지금 정신분석적 가족 상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가족 체계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정신분석하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을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우리 선생님들 다뤄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개인의 무의식적인 갈등과 욕구가 가족 내 어떤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 구성원의 과거 경험, 그 다음에 특히 유아기 애착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 형성된 심리 구조가 현재의 가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에 가족 인간 행동과 사용경을 가르쳐 느낀 게, 아, 3살을 80살까지 간다는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이 3살까지 부모와의 그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평생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어제 보니까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봤는데도 일주일, 2주? 됐나요? 2주 만에 봤나 봐요. 애가 벌써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같아. 깜짝 놀랐어. 아,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 아이를 키울 때는 몰래 이렇게 금방금방 크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래서 얘 잘 키워라. 너희들 말 조심하고 애가 안 듣는 것 같지만 너희들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늘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나중에 사랑을 줄 알더라. 나는 너가 참 잘할 거라고 봐. 나는 너한테는 참 미안한 게 많아. 알지? 어제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엄마한테 엄마가 요즘 좀 잘 나간다고 집단은 잘 나간다고 생각하나 봐요. 음. 엄마한테 이제 비비려고 하는 게 있어, 좀. 그래서 대학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고, 맨날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행동준석 가족요법을 보면 가족상담, 개인의, 가족상담은, 행동적 가족상담은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문제를, 그죠? 문제를 행동의 결과로 이해하고 그의 행동을 형성, 유지하는 가족 내 환경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그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학습 행동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행동주의적 가족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모든 행동, 그 나와있던 밑줄 그으세요.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은 뭐다? 학습으로 이루어서 만들어진 행동이라는 거죠. 긍정 행동은 강화되고, 부정적 행동은 소거될 수 있다는 원리를 적용하는 게 행동, 그죠? 긍정 행동은 어떻게 되겠어요? 키워줘야 되겠죠. 근데 부정적인 행동은 없어져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 행동주의적 가족 상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상담은 뭐냐? 가족 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 책임, 그 다음에 상호 의존성, 가족 구조의 장애 요소 등을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 가족 상담은 가족을 유기적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가족을 하나의 시스템, 그죠? 원 시스템. 우리는 하나도 이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화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과는 상호작용과 관계 패턴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구조의 장애 요소들을 탐색하고 뭐가 문제인지.
저는 우리 아들을 좀 기다려 주려고 해요. 이제 뭐 만으로 29살이니까, 기다려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면서 그 아이를 이해하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자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